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후. 와 너무 날씨가 좋죠. 너무 더워요. 완전 너무 더워요 오늘. 지금 29도예요. 지금 4시 반 퇴근하자마자 두 친구 만나서 여기 한강, 여기는 김포의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입니다. 아 자연이 너무 예쁜 곳이에요. 자, 게스트가 왔는데 소개를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할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미모 담당을 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아,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뺏겼어. 역시 먼저 하겠다 하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쪽 학생은 안녕하세요. 저는 불로중학교 1학년 4반 김가연 귀여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귀여운 담당인데 왜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요? 귀여운 거 맞나요? 귀여운 담당. 아, 오케이. 자, 지금 두 번의 게스트 학생들이 나와서 촬영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두 학생이 찾아와 줬어요. 3반 친구랑 4반 친구. 왜 선생님과 함께 런데이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촬영에 나오고 싶었는지 네.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나오고 싶었어요. 그냥? 존지쌤이랑 뛰어보고 싶었어요. 아, 왜요? 왜 굳이 존지쌤이어야 되죠? 왜냐? 존지쌤의 체력을 저도 따라가고 싶어서요. 오, 체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고 따라가보고 싶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아, 멋있다. 오케이. 자, 여기 저는 존지쌤이 좋기도 하고 좋죠. 그리고 제 유튜브도 홍보할 겸 저도요 나왔습니다. 아, 유튜브 홍보는 일단 영상 마지막에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피 빨렸어요. 지금 피 빨리게 생겼습니다. 몇 명 없지만. 제가 존지쌤보다 구독자 2배 더 많아질 거예요. 전 3배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모 담당 3반 친구랑 뭐였지? 귀여움 담당? 네. 귀여움 담당 4반 친구랑 함께 런데이 하기 전에 오늘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런데이 5주 1회차예요. 5주 1회차. 5주 1회차는 3분 달리기가 5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총 15분만 참고 달리면 되죠?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왔잖아요. 네. 이걸 보고 있는 5반 채연, 박규리, 김규를 내가 넘어지지 않다는 걸 꼭 보여주겠어. 아, 오케이. 가고 말했고 여기 저 3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예쁜 얼굴 좀 많이 봐주세요. 4반 친구들 저 예쁜 거 알죠? 귀여운 거 알죠? 안 돼, 맨날 안 돼. 주무소에서 보는 거지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났다. 이 자뻑이 심하네요, 이 친구들. 지금 게스트도 역시 심사가 필요합니다. 잘못했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발을 또 2차 시로 또 두 번째 내용을 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체력 개념. 체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향상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발과 체력이라는 거, 자, 포트폴리오에 주제 적어놓고 그럼 오늘 운동 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런데이 5주차 첫 번째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전체 트레이닝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전체 트레이닝의 절반을 넘긴 여러분들을 스스로 축하하면서 5분간 힘차게 걸어보세요. 오늘은 3분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5번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신발과 달리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신발의 수명입니다. 신발의 수명은 그 신발을 신고 달린 거리, 즉 누적거리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훈련용 신발은 800km가 되면 교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런데이에서는 여러분의 신발을 등록하고 신발을 신고 달린 거리를 기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발 누적거리가 800km에 가깝다면 새로운 신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의 교체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체중이 80kg 이상인 남성 혹은 65kg 이상인 여성이 신는 신발이라면 600km 정도에서 교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한 번 신고 난 후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쿠션을 회복하는 시간과 완전히 건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발을 보관하는 환경이 매우 쾌적하고 신발을 신고 달리는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면 하루 정도만 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신발을 2개 사서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3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오늘은 체력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체육 교과서 페이지 20쪽을 펴주세요. 먼저 체력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직업적 활동과 여가 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체력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2가지로 구분해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샤워, 시원한 음료수, 멋진 신발이나 달리기 옷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첫 번째, 건강 체력.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체력이고, 2번째, 운동 체력입니다. 운동 체력은 스포츠 활동 속에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2번째 운동 체력은 앞선 건강 체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 체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지 운동 체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 체력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력. 2번째, 근지구력. 3번째, 심폐지구력. 4번째, 신체 조성. 5번째, 유연성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5가지 건강 체력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은 근육이 수축할 때 발휘되는 힘을 말합니다. 근지구력은 일정한 크기의 근력을 반복해서 오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고고고! 심폐지구력은 중강도 이상의 전신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시 후 보통 속도 걷기를 시작합니다. 유연성은 관절이 부상이나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선수들을 위한 경기용 신발은 좋은 기록과 스피드를 위해서 내구성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훈련용 신발의 절반 정도밖엔 달리지 못합니다. 누적거리가 대략 400km 정도가 되면 교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기용 신발은 수명도 짧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건강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용 신발이 가장 적당합니다. 수명이 다한 신발은 버리지 말고 일상화로 신거나 작업용으로 신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3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그래서 설명한 5가지 건강 체력 요소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은 근육의 횡단 면적 및 근섬유 동원 능력에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근육의 횡단 면적이 넓어도 한 번에 동원되는 근섬유 수가 적으면 그 큰 근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육의 횡단 면적과 근섬유의 동원 능력, 이 2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근지구력은 최대 근력과 근육의 모세혈관 밀도 등으로 결정되는 요소인데,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근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근육의 힘이 필요한 활동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심폐지구력은 호흡기를 통한 산소 섭취 능력과 순환계를 통해서 산소 운반 능력, 그리고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한 근육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신체 조성은 신체 구성 크게 지방 조직과 지방 그 외 이외의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성분의 조성 비율, 즉 체지방의 구성 비율, 체지방률을 말합니다.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근육의 신장성, 늘어나는 정도,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5가지 건강 체력 요소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체력 요소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운동 체력 요소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평민, 순협, 반스. 자, 평형성입니다. 민첩성, 순발력, 협응성, 반응 시간, 스피드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체력 요소들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체력 요소들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형성, 신체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회를 준비한다면 어떤 신발을 사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훈련용 신발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신발입니다. 하지만 신발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대회에 신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똑같은 신발을 하나 더 사서 100km 정도를 달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신발이 여러분의 발에 딱 맞고 편하게 길들여졌을 것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대회에 나가면 최고의 기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민첩성, 빠르게 반응하여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순발력, 순간적으로 큰 힘을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 협응성, 두 가지 이상의 신체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반응 시간입니다. 신호나 자극에 어떤 자극에 신체가 반응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반응 시간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피드, 신체를 짧은 시간에 빨리, 재빨리 이동하는 능력입니다. 3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자, 이렇게 운동 체력 요소 개념을 알아봤는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체육 교과서 페이지 21쪽 아래 활동 점검해보기 지금 풀어주세요. 자, 풀어주세요. 생각하면서. 헷갈리는 거 있죠?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평형성은 외줄타기를 하려면 몸의 균형. 이건 쉽죠. 잘 유지해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발력. 순발력은 투포한 선수, 높이뛰기 선수, 역도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심폐지구력. 이봉주 선수 하면 딱 심폐지구력 떠올리죠. 마라톤 선수. 근지구력. 조정 선수는 오랫동안 키워드, 오랫동안 반복하여 노를 강하고 빠르게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 시간.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 신호총이 울리자마자 출발한다. 신호총 자극이죠. 유연성. 리듬 체조 선수는 다리를 머리 위까지 곧게 뻗어 올릴 수 있습니다. 민첩성. 축구 선수는 키워드 좌우 방향을 재빨리 바꿀 수 있다. 방향 전환. 우리가 연습 문제를 보았다시피 스포츠 기술에 따라 각각 필요한 체력 요소가 다릅니다. 설명하도록 할게요. 심폐지구력은 마라톤, 수영, 사이클 종목에서 필요하고, 민첩성은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운동에서 방향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구기 운동에서 주로 필요하게 되고, 스피드, 단거리 달리기나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종목, 협응성, 야구의 배팅, 골프의 스윙,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분절이 협응되어야 되죠. 그래서 협응성입니다. 평형성, 체조에서의 균형 잡기, 밸런스 잡기. 순발력, 포환 던지기, 순간적으로 힘을 내죠. 장대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고, 역도도 순간적으로 힘을 내서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체력 요소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팝스, 피지컬 액티비티 프로모션 시스템, 팝스라고 합니다. 팝스는 기존의 체력장, 학생 신체 능력 검사를 대체하는 건강 체력 측정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팝스는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팝스는 운동 기능 위주의 단순 측정 기록에 지나치지 않았던 종전의 체력 검사 대신에 건강 체력 위주로 다면 평가를 해서 운동 처방까지 제공합니다. 처방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2분간 걷는 시간입니다. 신발을 살 때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양쪽 다 신어보고 직접 매장 안을 뛰어봐야 합니다. 한쪽 발만 신어보거나 제자리에서 몇 번 제자리 걸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살 때는 평소 달리기를 할 때 신는 양말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팝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스는 필수 평가 5개 항목, 선택 평가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수평가 항목, 체력 요소별로 2-3가지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한 가지씩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팝스 필수평가 항목 심폐지구력에는 왕두복 달리기, 스텝 검사, 오래 달리기, 걷기 이런 것들, 근력, 근지구력에는 또 3가지, 순발력에는 50m 달리기, 제자리 멀뛰기, 유연성에는 종합 유연성 검사,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렇게 항목이 설명되어 있죠. 팝스는 매해 해야 하는 필수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왕복 오래 달리기가 있습니다.
방법은 20m 거리를 왕복해서 신호음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진 내 보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 오래 달리기 걷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정해진 트랙에서 여학생은 1200m, 남학생은 1600m 거리를 완주하는데, 걷거나 달리거나 해서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세 번째 검사, 스택 검사입니다.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세 번째 검사. 1분당 24회의 속도로 신호음에 맞추어 높이 스텝박스를 한 발씩 오르고 내리고 동작을 3분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달려나가세요.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텝박스를 오르고 내려올 때는 몸 전체를 꼿꼿이 바르게 편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스텝 검사는 실시자에게 스텝박스로 일정한 운동량을 부여하고, 스텝 동작이 끝난 후 안정시의 회복률을 계산해서 심폐지구력을 측정합니다. 심박수 측정기를 활용해서 심박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3분 동안의 동작이 끝난 후 휴식을 취하면서 1회 측정은 1분과 1분 30초 사이, 2회 측정할 때는 2분과 2분 30초 사이, 3회 측정할 때는 3분과 33초 사이에 측정을 하고,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죠. 두 번째,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있습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양발을 곧게 뻗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가 굽혀지는 정도로 하체 뒤쪽, 햄스트링의 근육을 유연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절대 굽혀지지 않도록 하고, 신발을 벗고 양발 사이가 5cm가 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왼 손바닥을 오른손 손등 위에 올려 겹치게 하고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눈금 쪽으로 손을 뻗어서 눈금을 점점 올려야 합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유연성을 측정하는 두 번째 검사, 종합 유연성 검사입니다. 종합 유연성 검사는 신체 전반의 유연성을 검사하는 것이에요. 어깨, 몸통, 옆구리, 하체 부위에 대한 4가지 부위에 대한 검사를 오른쪽과 왼쪽 각각 합니다. 각 부위의 유연성 총점을 계산해서 합해서 계산합니다. 양쪽 모두 성공하면 2점, 한쪽만 성공하면 1점, 둘 다 실패하면 0점. 걸어주세요. 페이지 23쪽 종합 유연성 검사. 달리기용 신발의 바닥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달리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에 물결무늬나 가로선 무늬가 있다면 속도를 위한 신발이며, 여러 덩어리들이 보인다면 안정성을 위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면 다기능성 신발입니다. 우리는 아직 훈련용 신발을 사는 것이 좋으며, 바닥 역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달리기에 정통하고 난 후에는 달리기의 특성에 따라 신발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체력 요소,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첫 번째 악력입니다. 악력은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으로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4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협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발을 11자 모양으로 평행하게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악력계 아래 손잡이가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로가 잡히도록 합니다. 악력계를 잡은 손은 근데 몸에 닿도록 하면 안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실시자는 그리고 팔을 굽히지 않도록 하고 팔을 쭉 펴서 관절을 펴인 상태로 쥐어서 악력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팔굽혀펴기입니다.
남자는 30cm 정도의 올라와 있는 봉을 잡고 하고 여자는 무릎과 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수를 측정합니다. 최대 반복한 횟수. 양발은 모으고 양팔은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시작됩니다. 자, 이제 3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윗몸 말아 올리기입니다. 3초마다 올리는 신호음에 맞춰서 양손을 앞쪽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상체를 말아서 복부의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항목이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쌀 수 있도록 상체를 말아 올립니다. 신호음의 속도를 첫 번째로 못 지킬 때는 수를 세지 않고 두 번째로 지키지 못하면 측정을 곧바로 마치고 총 획수를 그동안 기록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네 번째, 순발력을 측정하는 제자리 멀리뛰기 평가 방법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전신의 순발력을 측정한 종목입니다. 출발선을 밟지 않고 구름판 위에 서서 발을 한 번만 굴러서 모든 두 발을 붙여서 아니면 한 번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모든 발로 뜁니다. 선생님 동생이에요. 네 번째, 순발력을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 50m 달리기가 있습니다. 50m 달리기도 역시 전신 순발력을 알아보기 위한 종목이고 50m 직선주로에서 측정합니다. 곡선주로 안됩니다. 시간 단위로 측정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체 조성을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 BMI 배웠죠? 체지방을 측정하는 체지방 측정기가 없을 때 체질량 지수를 키와 몸무게 값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방법, 체지방률입니다. 맨발로 생체 전기 저항 분석 측정기 기계에 올라서서 측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본 사람도 있죠. 특히 인바디라고 합니다. 인바디 흔히. 이제 간단하게 운동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을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형성, 물구나무 서기, 보스볼 밸런스 트레이닝. 두 번째, 민첩성, 10m 완복 달리기, 신호에 따라 방향 바꾸는 능력 계속 연습하기. 순발력,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역도 관련 동작. 네 번째, 협응성, 농구나 축구 등의 다양한 스포츠 기술 동작. 다섯 번째, 스피드, 스쿼트, 런지 등의 하체 근력 운동. 잠시 후 마무리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달리기를 위한 신발은 달리기를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멋지고 사랑스러운 신발이라도 달리기 신발은 달리기를 할 때만 쓰세요. 일상생활에서도 달리기 신발을 쓰면 신발이 축축해지거나 쉽게 마모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신발의 누적거리를 알 수 없게 되고 신발의 교체 시기를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신발을 벗을 때는 손으로 천천히 벗으세요. 발을 비틀어서 벗고 나면 뒤축이 망가지게 됩니다. 신발의 뒤축이 망가지면 신발이 벗겨지기 쉽게 되거나 뒤축 쪽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젖은 신발을 말릴 때는 드라이를 이용해서 말리거나 뜨거운 직사광선에서 말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을 가해서 말리면 신발이 변형될 수 있고 쿠션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세척한 후에는 신발거리에 걸어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도록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신발이 빨리 마르지 않는 환경에서 산다면 같은 신발을 두 켤레 사는 것도 늘 쾌적한 신발을 신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발을 세척할 때는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는 신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사면 붙어있는 태그를 잘 보시고 세척 방법을 확인한 후에 세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주 신발을 세척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귀찮더라도 세탁기가 아닌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신발은 세탁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발들은 2개 혹은 3개 이상의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만든 신발입니다. 복합적인 소재를 사용한 기능성 신발일수록 이염이나 뒤틀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탁을 금지합니다. 만약 이런 신발들을 세탁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고가의 신발일수록 세탁에 주의해야 하며 신발을 살 때 점원과 세탁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신발의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발을 파는 매장에서 다른 신발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러닝 전용 신발을 사야 합니다. 테니스화나 농구화, 크로스 트레이닝, 트레일런 신발을 사면 안 됩니다. 그동안 신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신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발이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여러 신발을 신어봐야 합니다. 메이커마다 추구하는 달리기의 방법이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에서 여러 메이커의 신발을 신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모한 칼로리를 살펴보세요. 앞으로는 점점 더 칼로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런데이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트레이닝을 마치기 전에 오늘 이야기한 신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신발의 수명은 신발을 신고 달린 누적거리로 측정합니다. 일반적인 수명은 대략 800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신발의 수명이 600km 정도로 줄어듭니다. 수명이 다한 신발을 신고 달리시면 운동 효과도 나지 않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다면 2개를 사서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발을 살 때는 훈련용 신발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용 신발도 10km 정도의 대회를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발은 믿을만한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가볍게 달려본 후에 구매하세요. 달리기를 위한 신발은 달리기를 할 때만 신으시고 평소 관리를 잘 해주세요. 약간만 신경을 쓰면 더 오래, 더 깨끗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다음 트레이닝은 3번째 자세 트레이닝입니다. 이번에는 달리기나 걷기를 할 때 자세가 앞뒤 좌우로 불균형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불균형 측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에 대한 다양한 팁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3번째 자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달리기 자세가 상당히 바르게 잡힙니다. 다음 트레이닝도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예술. 와! 운동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없지만. 탕수육 양심 있습니까? 탕수육하고 짜장면이 기다리고 있어요. 양심 있어요? 네? 아, 여기 김포 여기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 너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쵸? 너무 마음에 드는 코스예요. 오늘 운동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반 미모 담당부터 미모 담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운동 소감. 영상 볼 때는 진짜 안 힘들어 보였는데 실제로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네. 아니 초반 10분까지는 진짜 제일 빨랐어요. 지금 게스트 중에서도 제일 빨랐는데 10분 뒤에 이제 끝. 게임 오버였습니다. 자, 여기요. 톡톡톡톡. 전 처음부터 한 10초 뛰고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제일 속도가 10분까지는 빨랐고 여기는 최단 시간 포기자. 지금까지 최단 시간 포기자였어.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걸어서 온 것까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만족 수준이 낮은 거 아닙니까? 에? 근데 재밌었어요. 우리 높여야 돼요. 너무 예뻐요. 그쵸? 여기 진짜 코스 선생님이 잘 골랐죠? 네. 오케이. 아, 이 두 친구들이 오면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유튜브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소개 한 번씩 하세요. 저는 그 유튜브 이름은 지금 김가연인데
네. 이 브이로그 찍은 걸 올릴 거거든요. 네. 이름 맞박공주인데 지금은 안 떠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없어서 안 뜨는데 영상 올리면 아마도 뜰 거예요. 맞박 공주. 3일 아니 이틀 뒤나 3일 뒤에 치세요. 그럼 나와요. 알겠습니다. 구독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다 하세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제가 이 영상 댓글에 제가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와가지고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요. 오, 완벽해. 이 두 친구의 지금 꿈이 똑같아서 이렇게 두 친구가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번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5주. 일로 오세요. 5주 2회차 운동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뿅.